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일어나서 노래 하나 하시려고 하더니 동백 하나씩 그거 하는데 자기들 연주해달래.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위원님 뭐 거시죠?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뉴스 탑10은 2위와 6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보신 그대로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근거가 매우 부족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죠. 알려진 대로 오늘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차분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 보신 그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서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바로 두 달 뒤에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장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오늘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최병욱 의원님 어떻게 네. 좀 보셨어요? 이 불송치 결정은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죄가 없다가 아니고 면책특권 때문에 이제 검찰로 넘기질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사실은 왜 이렇게 1년간이나 경찰에서 이걸 수사한다고 하고 있고 이제 와서 불송치 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이제 면책특권 뭐 그 문제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예. 왜 그러냐면 올해 1월 초 보도를 보면 사실은 이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면 곧바로 나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의 청담동 바에 있었다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그 첼리스트의 휴대전화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 청담동 바에 있지도 않았고 예. 뭐 대개 그 저녁 시간에 있다가 거기서 이탈하고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시간에 본인은 사실 역삼동에 가 있었거든요. 그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다 올 초에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도 한 10개월 지난 지금 이제 와서야 이제 불송치라고 하니까 예. 너무나 수사가 지연된 것 아니냐. 지금 뭐 거의 잊혀질 만한 시점에 와서 불송치라고 하면 이게 그동안에 10개월 동안 또는 작년 10월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부터 보면 훼손당할 명예는 다 훼손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예. 수사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더 탐사라는 곳은 뭐 송치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또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너무 오래 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기 보면 10월 6일에 첫 대면 조사, 김의겸 의원 첫 대면 조사가 있었고 그로부터 또 두 달 뒤에 오늘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단순만 봐도 그리 어려운 수사가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최병욱 의원은 왜 이렇게 오래 끌 일이고 실제로 검찰에 넘기지도 않은 결정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구자랑 변호사님. 김의겸 의원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불송치 결정이 됐고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은 검찰에 넘겼다. 법적인 부분과 정책의 부분을 같이 보면 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되고 나서 면책을 논하게 되는 거니까 명예훼손 발언이 맞다, 허위 사실이 맞다. 그러므로 공범 관계로 의심됐던 강진구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경찰도 봤기 때문에 송치했다는 뜻이 기소 의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가 인정된 거고 그리고 면책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범 관계에서 A와 B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 유죄가 인정됐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국회의원이야라고 하면 이 사람만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검증 없이 한 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국회의원이라서 대단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 이것이 지금 경찰 단계는 사실 법률가 집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면책특권은 헌법 이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허위다라고 특정하는 건 경찰도 잘했는데 예. 헌법 이론적으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법률가 집단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예. 경찰은 사실 제가 이거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헌법 과목을 보지도 않아요. 시험 과목에 헌법이 없어요, 경찰은.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지금 명예훼손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 헌법에 대해서 면책특권 적용되는지는 다시 검사 그리고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 기소해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끔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누리는 거는 헌법 정신은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일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를 한 것인데 지금 이제 거꾸로 돼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 헌법이 예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만 안 받을 뿐이지 혐의는 입증이 된 거고 경찰이 그 말씀하신 쭉 부분을 보면 헌법 정신, 뭐 헌법에 대한 이제 공부 이런 부분들이 면책 특권을 좀 섣부르게 적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 뭐 혹은 이런 논란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쟁점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따져볼 헌법 이론적인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공범관계로 의심받았던 협업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고 강진구 씨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 의견이잖아요. 근데 예. 유튜브 매체에서 방송이 나간 거는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공범관계로서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두 파트로 진행됐으면 이거는 더 진행될 부분이 있는 건데 아직은 수사를 이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그럼 계속 질문드려 죄송한데 이 상태에서 마무리 줄 수 없으면 경찰이 검찰에 안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 보강 수사 다시 가능한 겁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송치는 종결권은 없어요, 경찰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고소인이 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네.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혹은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김의겸 의원을 고소했다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고발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러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께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한 게 법적 조치는 이제 고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의 신청하면 경찰의 면책특권 적용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쭉 말씀을 하셨어요. 소정숙 국장님. 저하고 좀 화면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 보장 대상 국회의원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을 알고 말했다면 면책특권이 제외가 된다. 법적인 부분을 좀 차치하서라도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면책특권 대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면책특권은 뭐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에 하나로 그동안 거론이 되어 왔고 이게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어떤 가로막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좀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된 그런 성격이 강한데 요즘에도 면책특권을 그대로 주는 게 맞느냐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었죠. 근데 현행 법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지난해 국정감사 법사위 국감 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무상 행한 뭐 발언이 맞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정감사라는 장에서 예.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 입장에서는 직무상 뭐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은 이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법적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뭐 김의겸 의원도 이제 지난번에 유감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처음 이것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지난해 7월에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 명의 뭐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대통령도 참석했고 등등등등의 그 제기 자체가 사실은 조금만 확인을 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의겸 의원이 뭐 이렇게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유감을 표명했듯이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국민에게 좀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을 표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뭐 지난번에 유감 표명을 했는데 뭐 또 한 번 유감 표명 혹은 더 나아가서 사과를 할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찰의 판단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면책 특권을 적용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하지 말든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쫑알쫑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하잖아요. 국회의원이 품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보 이런 근거 없는 거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 면책특권 저는 제한하는 게 제 목표인데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 책임지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2년 전에 국감 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와 뭐 조폭 연관서를 제기했다가 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할 거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했는데 일단 뭐 경찰의 판단은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김의겸 의원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게 있어야 되냐 마느냐. 이거는 여기서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여러 가지 견제 균형의 차원에서 대통령은 사면권도 있고 거부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형사 불소추 권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그 임기 동안에는 형사적인 사건을 물을 수 없는. 그게 특권이라면 특권이겠죠, 대통령도.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제 정책 견제를 하기 위해서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면책특권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 시절에 얘기했던 게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이 20억 돈다발 페이스북 사진을 가지고 이 돈을 사업특혜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내가 줬다. 이걸 흔들었어요, 국감장에. 그래서 김용판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처벌을 안 받았죠. 당시 그 김용판 의원한테 그 사실을 전달했던 장영화 변호사, 그 헌법을 잘 아는 중앙지검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폭에 대한 돈다발 사진이 사실로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에서 재정 신청을 하니까 재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 부분들이 경찰이 잘했다, 안 했다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뭐 김용판 의원, 다른 모든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뭔가 망신 주고 정치 구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대법원 판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의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면 이거는 면책특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걸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박의 여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한 거다. 근데 김용판 의원 사건하고는 좀 구조는 달라요. 왜냐면은 김용판 의원 사건은 내가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라고 제보자 스스로가 거짓말을 해서 속인 거잖아요. 근데 김의겸 의원 사건은 제보자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첼리스트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거에 대한 검증 과정도 다르고 속은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사건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유튜브 매체하고 협업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할 거는 또 아닌 게 의원들 중에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특권을 알토란같이 쓰니까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나 김의겸 의원이나 지금 헌법상에 그 권리가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번에 헌법 공부 다 되셨잖아요. 알토란같이 쓰는 그 상황이 문제고 김의겸 의원은 가짜뉴스를 너무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도성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사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김용판 의원 사례와 그 이번에 김의겸 사례가 좀 다르다는 구조가 다르다는 데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구전은 변호사 개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는 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의 시험에 헌법이 없다고 해서 경찰의 수상 능력을 폄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실무 능력에서 할 때는 다 법의 근간을 헌법의 기준으로 두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헌법 많이 공부하는 중앙지검은 예를 들어서 장영하 변호사가 그 조폭에 말도 안 되는 자기 사채업과 렌트카 사업하는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20억 돈 따발을. 예. 마치 선거 기간에 이게 이재명 지사가 조폭한테 돈 받은 것처럼 막 떠들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근데 중앙지검에서는 불기소 처분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예. 믿었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했는데 예. 재정 신청을 하니까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례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예. 국가기관인 아주 오랫동안 경찰이라는 이 수사 조직에 있어서 예. 지금 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을 판단했다고 해서 예. 경찰 조직 자체를 아예 수사력이 무능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우려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좀 다시 추가로 다른 반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오늘 판단과는 별개로 한동훈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이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마치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법적 대응 중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역시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또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국감 때 제가 물어본 게 그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네네.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값을 너무 높이 매기는 게 아니냐라고 김의겸 의원이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이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말고 개인 자격으로 이제 민사소송 제기한 부분이 10억. 이것도 또 따지고 보니까 작년 12월 꽤 오래됐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번에 경찰의 판단과는 좀 어떻게 관련을 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쟁점은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면책특권이라는 게 민사상의 책임마저도 면책을 해줘요. 그래서 예. 이 형사사건의 면책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민사에서 지금 면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쟁점으로 다루는 것도 직무 관련성 발언이랑 강진구 씨하고의 협업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액수는 저걸로 환산할 수 없는 인격적인 그런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건 너무 이제 좀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없는 것이고. 김의겸 의원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 김용판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른지 여기서 이제 다뤄질 거거든요. 예. 김의겸 의원이 그 제보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거쳤는가를 아하. 따져요. 그래서 믿을만 했는가?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진 제공하고 이러면은 믿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검증을 하는 것도 그 제보자에게 물어보면서 검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 김용판 의원 사건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보자가 왔는데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 첼리스트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검증 작업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구조적으로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르다고 판례를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같이 하기 때문에 쟁점이 굉장히 커요. 예. 제가 경찰 조직에 대해서 폄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 경찰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수사 정말 열심히 잘 하셨고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에서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 법률적 판단은 수사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은 법률 전문가에게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경찰의 판단이 민사소송에도 어쨌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구조가 됐기 때문에.